안녕하세요. 월간전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실제 설계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LDO 레귤레이터를 우선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어, 월간전자연구소에서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회로 설계나 이런 PCB 설계, 이런 기타 강의들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만든 컨텐츠가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시트 분석에 대해서는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도 초보자일 때는 굉장히 데이터 시트 한쪽만 한 5시간 이상을 본 적도 있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멍 때리고 졸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차근차근 하나씩 워낙 많은 부품이 있다 보니 어, 제 관점에서 제가 좀 더 잘 아는 부품들에 대한 데이터 시트 분석을 좀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씩 좀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딜 봐야 될지를 모르겠고 이 IC를 볼 때는 어느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는 게 이 강의의 목표고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LDO라는 레귤레이터를 살펴볼 거고요. 음, 우선은 데이터 시트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공학을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이 데이터 시트 분석인데요. 전작가를 나와도 사실 데이터 시트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적고 실제 현업에서도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그런 과정들은 좀 이론 위주의 수업들이 많죠. 실제 랩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실제 교수님들과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데이터 시트도 보고 회로 설계도 실무적으로 해보고 이런 이론들을 좀 접목해 볼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었는데 실제 일반적인 학생들 기준으로는 저 또한 그랬고 학부를 졸업을 해도 데이터 시트라는 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에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요. 이런 데이터 시트를 뭐 한두 개라도, 많게는 100개라도 이렇게 접한다면 뭔가 이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될 거고요. 실제 현실에서는 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이 현업에서는 항상 데이터 시트가 무조건 어,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입사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실제 언어는 회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회로도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결국 이 데이터 시트라는 것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훨씬 똑똑하신 분들이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 부품에 대한 기능과 사용법을 데이터 시트라는 문서로 집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똑똑한 분들이 만든 부품을 얘만 보고 전원 넣어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읽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회로도가 아닌 데이터 시트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데이터 시트는 영어로 대부분이 되어 있고 약어로 표현되고 논리표나 뭐 응용 회로가 혼합된 그런 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 꺼려하고 장수가 많아지면 어, 괜히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까보면 좀 요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게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도 데이터 시트를 볼 줄 알아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가장 큰 압박이에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찾는 능력이 결국엔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중요한 겁니다. 뭐 OPF나 ADC에서 봐야 되는 그런 기본 스펙들도 뭔가 알고 있다면 데이터 시트만 봤을 때, 얘는 뭐 속도가 요러네, ADC는 레졸루션이 요러네, 요런 것들만 보고도 선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읽는 능력이 실무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지금 월간 전자연구소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 부품 선정부터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강의들을 전부 수강을 하고 계신데, 우선 이 부품 선정을 하는 단계가 결국 데이터 시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트 분석의 단계는 이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부품이 선정되면 그 부품마다 어플리케이션 하는 부품 단위의 설계를 해주고, 그것들을 조합을 한 게 회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회로를 바탕으로 PCB 라우팅을 하는 게 이거고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LDO 레귤레이터를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할 LDO 레귤레이터는 MIC2930이라는 레귤레이터인데요. 우선 LDO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 이제 센서 모듈, 뭐 드론 이런 내부에도 저런 드랍아웃 고전류 레귤레이터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낮은 전압차로도 1.5A 이상의 전류를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어서 실무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품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우리가 부품을 찾고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단가도 볼 수 있는 사이트 디지키고요. 혹은 마우저라는 것도 있고, 실제 실무의 개발자들은 이런 데서 많이 검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곳에 오면은 이렇게 부품명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간략하게 제품 특성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규격서를 눌러서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데이터 시트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연 파일이고요. 자, 이거는 마이크로칩에서 제조를 한 부품입니다. 이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 우선 이 LDO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LDO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출력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 LDO가 아니라 일반적인 레귤레이터는 2V 이상은 높아야 안정적으로 출력이 됐는데, 반면 LDO는 이 2V 차이가 아니라 약 0.5V만 차이가 나도 출력 전압을 낼 수 있는 그런 로우 드랍 아웃 레귤레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실무 설계 강의에서 또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개념은 그 강의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데이터 시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IC 시리즈는 이렇게 전류에 따른 3A, 1.5A, 5A, 7.5A 이런, 그리고 알다시피 로우 드랍 볼테이지고 로우 그라운드 커런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LDO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라고도 이제 추후 강의 때 다룰 건데,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이유는 결국 이 LDO는 모든 전압 차를 발열로 빼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 차이가 적은 상태에서는 매우 유용하나, 예를 들어 뭐 10V를 가지고 5V를 만든다. 그럼 이 5의 차이를 모두 열로 빼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날 수 있는 부품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유념을 해서 부품을 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픽처스에서 이런 것들 주로 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은 번역만 해보고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넘기거나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또 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리버스 배터리 로드 덤프 프로텍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용어들을 꼭 검색을 해보고 넘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우선 이 리버스 배터리 프로텍션이라는 것은 이제 역 배터리 보호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배터리 전원에 극성이 반대로 연결됐을 때 이 회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귤레이터에 가끔 우리가 서플라이로 연결을 하더라도 전압 쪽에 연결하는 것과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것을 간혹 반대로 낄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바로 죽어버리는 레귤레이터들도 많은데, 얘는 그래도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에 자주 쓰이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제너럴 디스크립션이에요. IC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요약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건 빠르게 좀 읽으면서 넘어가 보면 우선 뭐 마이크로칩의 슈퍼베타 PNP 뭐 공정으로 제작이 됐다. 그다음에 뭐 전압 드롭은 350에서 425mm. 아까 0.5가 아니라 얘는 그럼 한 300에서 400 사이에 전압차만 있어도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이제 뭐 낮은 구동 전류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이제 뭐 역전압, 아까 말했던 역극성 반대 삽입 시 보호가 된다. 그다음에 입력 전압 스파이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입력 전압에 대한 스파이크는 우리가 어떤 보통 스위치, 그러니까 PSU나 서플라이들에 보면은 이 스위치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우리가 생각한 거는 이게 0이라고 할게요. 요렇게 뭐 예를 들어 5V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스코프나 이런 것들을 찍어보면 스파이크가 존재해요. 이렇게 튀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즉, 좀 색깔을 바꿔서 우리가 내야 될 거는 요건데 실제로는 얘가 실제보다 순간적으로 더 높게 튀었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저도 한 12V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건 5V라서 이 12V까지 커버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입력 전압 스펙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만 알고 여기는 이제 뭐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패키지 타입이 있죠. TO220 이제 3개 리드짜리고, 이제 TO220 5개 리드짜리, 요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MIC29302이기 때문에 TO263 요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품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회로가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내가 5V를 써서 3.3V를 쓸 거면 이렇게 구성하면 웬만하면서는 다 동작을 합니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다 가이드까지 적용을 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 픽스드라는 것은 무조건 5V를 넣으면, 입력 전압의 범위에 맞게 전압을 넣으면 무조건 3.3V가 나오는 고정 출력이라는 게 이 픽스드 레귤레이터고요. 어드저스터블은 우리가 전압을 입력 범위에 맞게 넣고 요 R1과 R2의 전압비를 통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 전압을. 그래서 뭐 5V를 넣었을 때 2.5가 나오게 하려면 요 B가 뭐 1대1이어야 되고, 요런 공식들이 부품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제 여기 보면은 이 IC의 내부 블럭도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있는 이제 입력 전압 범위 안에 전압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웃은 말 그대로 출력 전압이 나가고, OPMP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비교기로 쓰인 OPMP고요. 기준 전압 1.24랑 이 마이너스에 걸리는 이 전압, 이 어드저스터블,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가 출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1.24V라는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잡고 얘보다 높으면 뭐 하이, 낮으면 로우 이렇게 나오는 이런 비교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 R1과 R2가 우리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 IC를 쓰려면 가장 알아야 되는 피드백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저항으로 감시를 하고 이 R1과 R2의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출력 전압의 레벨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이네이블은 스위치처럼 우리가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제어 입력인데 온오프 스위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서머 셧다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온도 차단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가 너무 뜨거워지면 자동으로 이 꺼지게 되어 있고 이 부품이 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OV 리밋은 이제 과전압, 과전류 보호, 즉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 너무 세게 전기가 들어오거나 이제 역전압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차단해서 고장을 막게 해주는 이 기능을 이 다이오드로, 제너 다이오드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맞춰주는,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 같은 역할을 해주고, 너무 세거나 뜨겁거나 위험하면 스스로 차단해주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플래그로 알려주는 이런 똑똑한 기능을 해주는 IC고요. 어, 여기 보이는 이 트랜지스터들이 굉장히 많죠. 요것들. 얘네들을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요것들을 좀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패스 트랜지스터처럼 쓰인 건데 전압을 조절해서 출력으로 흘려주는, 어떻게 보면 메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PNP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낮은 드랍아웃 전압으로도 동작 가능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아져도 손실을 줄이고 전기를 좀 안정적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하고, 이제 수도꼭지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틀어서 뭐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러용 증폭기는 출력 전압과 이제 기준 전압을 비교를 해서 이제 약하거나 세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전류를 증폭하거나 제어 신호를 만들어서 패스 트랜지스터를 조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자, 요런 보호용 회로에 쓰인 것들은 전부 전류가 너무 많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차단을 해줄 수 있게끔 트랜지스터가 스위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이 패스 트랜지스터들은 출력 전류를 조절을 해주고, 이제 증폭기 내에 이제 트랜지스터들은 비교와 증폭을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차단과 보호,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스위치. 이 TR이라는 하나를 가지고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증폭, 차단, 스위치, 이렇게 이 네 가지 기능을 안에는 들어있는 레귤레이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주변으로는 간단한데 안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약해 놓은 IC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회로를 이 저항 두 개, 캐패시터 두 개로만 써도 충분히 레귤레이터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레귤레이터를 볼 때, 이 스펙을 볼 때 앱솔루트 맥시멈이 있고 리밋이 없이 진짜 마이너스 20에서 60V까지 인풋 최대치까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 이 60V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 레커멘드 하는 좀 인풋 볼테이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V라고 좀 안정적으로 쓰려면 26V에 맞춰서 썼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런 테이블들은 지금 이 시리즈마다 이제 스펙을 적어 놓은 건데, 실제로 이 LDO 레귤레이터 데이터 시트에서는 볼 건 크게 없습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를 보다 보면 이런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것도 보기 싫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 PCB를 만들고 나서 열이 나거나 전류가 다르거나 이럴 때 참고하기 굉장히 좋은 그래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랍아웃 볼테이지가 이 미리볼트 단위로 했을 때 출력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이 되어 있고 온도에 따른 드랍아웃 볼테이지, 공급 전압에 따른 커런트 이런 것들이 있고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이 내용들은 실제 우리가 스코프로 찍어보고 할 때 유용하니까 그때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핀 디스크립션은 꼭 읽어봐야 되고요. 이 LDO 레귤레이터는 볼 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네이블을 하이로 주냐 로우로 주냐에 따라 레귤레이터가 동작을 하고 인풋은 우리가 인풋 레인지에 맞게 공급을 해주면 되고요. 이 출력 전압은 어드저스터블에 대한 저항 비를 통해서 출력 전압을 내주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밑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어플리케이션 인포메이션 아까 위에서 읽었던 내용과 큰 차이는 많이 없고요.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자, 요거겠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이 R1과 R2를 요 공식을 풀어내면 V 아웃이 된다는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출력 전압을 풀었으면 R2분의 R1 더하기 1 가로하고 곱하기 1.24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 전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항값을 좀 한번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R1과 R2 모두 1K라고 보겠습니다. 저항이 1K라고 보면 이 R2분의 R1은 1이 되겠고 더하기 1 하면 2가 되죠. 여기에 1.24를 곱하면 2.48. 즉 저항을 둘 다 동일하게 1K, 1K로 달면 출력 전압은 2.5V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 전압에도 전혀 연관이 없고 이 기준 전압을 갖고 저항 B만 다르게 해주면 출력 전압을 바꿀 수 있는 구조고요. 우선 봤을 때는 저항값에 대한 리밋은 없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1K 이상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경우는 10K 이상 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100옴, 100옴 이렇게 쓰면은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높은 저항을 쓰는 이유가 우선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류가 작기 때문에 열이 적게 나서 좀 권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항이 높게 하기를 권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러 낮은 저항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LDO 레귤레이터에 대한 데이터 시트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런 부품들이 실제 설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따로 정리한 회로와 PCB, 통신 설계 실무 강의에서 직접 배워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하고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문의 안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문을 별도로 송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월간전자연구소 블로그와 또 오픈 단톡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서로 이런 질의응답도 하고 지식도 공유하는 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음, 설명란에 링크 꼭 참고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